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제 뭔가 하여튼 목표를 가지고 은퇴 설계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지식입니다. 행복은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행복이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찰나의 행복은 있을 수 있으나 행복이 지속되려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행복은 지식이자 습관입니다. 행복은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되고 그거를 습관처럼 실천하는 사람만이 행복하지, 막연하게 나는 행복해야겠다, 나는 행복해야겠다 라는 심정만으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습관이고 실천입니다. 지식이고요. 그래서 지식을 몇 가지 쌓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남자들은 54세 회사에 그만두면 친구 회사에 가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뭐 잠깐 일했다가 또 뭐 그만두고 해서 한 60대 초반에 노후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죠. 60 한 3세경 노후 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면 아까 언제까지 설계하기로 했습니까? 노후 준비를 육체의 수명이 아니라, 그죠? 재산의 수명에 맞게끔, 그죠? 어떻게 하기로 했죠? 몇 살까지로 하기로 했죠? 남자의 경우 90. 그래서 한 30년의 노후 삶이 시작됩니다. 부인과의 삶이, 부부간의 삶이 30년 정도 쭉 지속되죠. 그러고 나서 남편이 돌아가시면요, 부인이 10년을 더 생존합니다. 아까 했죠?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7년을 더 살고 결혼할 때 한 두세 살 차이 나니까 제가 사망하고 나면 제 아내는 10년 더 삽니다. 언론에 여러 번 썼지만 요즘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홀로 10년이다. 그냥 10년이 아니라 홀로 10년이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재혼은 못해요. 여성들이 참 많으신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우울한 이야기죠. 재혼은 못해요. 하고 싶어서 못해요. 물론 하기 싫겠죠. 그죠? 하고 싶었는데도 못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문화센터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뒤에 다 짝이 있어요. 남자가 먼저 사망합니다. 맞죠? 남자가 먼저 갑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를 구할 게 아니라 홀로 된 할아버지를 구해야 돼요. 홀로 된 할아버지는 매우 귀합니다. 천년기념물이죠. 그죠? 천년기념물. 저 언론에 그걸 썼잖아요. 천년기념물이라고. 그 앞에는 이미 할머니들이 10명씩 줄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어려움이 뭐냐? 여성들의 어려움이 뭐냐? 재혼하면요. 첫 번째 남편 간병해서 보내고, 재혼한 남편 또 간병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가십니다. 그래서 결심을 딱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결심하셨어요. 아, 재혼할 때 이번에는 내가 간병을 받아야겠다. 본인이 간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할머니가 있어요. 그럼 몇 살 아래 할아버지하고 결혼해야 돼요? 7살은 위험하죠. 같은 해에 사망하시니까. 10살 아래 홀로 된 할아버지를 구하셔야만 본인이 재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 놓고.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할아버지들이 뭐 정신 나갔습니까? 할아버지들요,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70대 어르신들이 50대하고 데이트하는 게 소망이에요. 로망이에요, 로망. 아래를 보지 위를 거들떠 보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재혼은 힘들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노후의 삶은 5단계로 구성됩니다. 한 단계가 아닙니다. 70대까지 활동기.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광고 문구를 보니까 참 재밌더만요. 60은 소년이고 70은 청년이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70대의 육체적, 그 정신적, 육체적 그 나이는요, 과거의 50대와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 절대로 70 되신 분을 노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노인의 정의는, 정부의 정책상 노인의 정의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고요. 그죠? 유엔이나 정부는. 우리의 설문을 해보면 노인의 정의는 7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70세는 뭐겠어요? 젊은 노인이 영어로 young old라 그래요. 마땅한 말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70대까지는 활동기입니다. 활발하게 지내다가 80대 들어가면 이제 회고기가 와요. 약간 느려져요. 짧은 시기인데요. 약간 느려지면서 이제 비행기도 안 타고요. 집 주위에서 차분하게 산책하시면서 생을 이제 준비하세요. 여러 가지 생을 회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간병기가 열립니다. 여러분 수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건강한 나이와 건강하지 않은 나이로 나눠집니다. 건강한 나이가 늘어나면 다행인데 건강하지 않은 나이도 장수시대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꿈은 전부 돌연사입니다. 화끈하게 가시는 걸 아주 좋아하세요.
2, 3일 아프다가 화끈하게 가야지. 무슨 소리냐. 뭐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사망합시다. 그건 꿈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머리와 이 뇌에 있는 머리와 그죠? 이 가슴에 있는 혈관이 막혀 있질 않아요. 전부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있고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그래가지고 피가 다 잘 통해요. 돌연사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지 않게 여러분 간병기가 열리는데요. 약 수명의 10% 정도가 병원 출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십니다. 암으로 사망하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암에 걸리셔도요. 5년 이상 생존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60% 돌파했습니다. 암에 걸렸다 한 5년 쭉 지내시면서 그죠? 재발하면 1, 2년간 집중적으로 간병을 받다가 사망하죠. 이때 누구한테 간병을 받을 것 같으세요? 한번 답해 보세요. 누구한테 간병을 받을 것 같으세요? 요양원, 병원, 부인한테 받아요. 부인한테. 간병인은 아닙니다. 간병인은 자꾸 때려요. 이 말하면 뭐하지 뭐. 열받으면 이렇게 한 대씩 할아버지를 막 패요. 제가 보면 패는 거와 같아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하면서 척 그죠?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간병인을 사면 마음이 불편해요. 나의 앞과 뒤를 그죠? 부인이 해주더라요. 84%가 부인에게 간병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부부가 오신 분들 많은데요. 남편분들은 부인한테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고 내 휠체어를 누가 밀어줘요? 제 아내가 밀어줘요.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가 앉아있고 내가 밀어준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자가 먼저 가요. 남자가 먼저 가기 때문에 남편이 앉아있고 부인이 밀어줍니다. 이럴 때 평소에 잘못하시면 휠체어를 놓아버린다고요. 슬쩍 놓는다고요. 그러면 골치 아프죠. 예. 그러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 가셨습니다. 남편 가시고 나면 부인이 이제 홀로 한 5년의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부인도 간병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자, 남편 5년 전에 가셨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용변을 혼자 볼 수 없고 식사를 혼자 할 수 없고 샤워를 혼자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 한두 가지가 겹치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간병이 열렸습니다. 자, 여성들만 손 드셔야 됩니다. 남성들은 5년 전에 갔습니다. 여성들만 손 드세요. 네. 남성이 손 들면 안 돼요. 남성은 부인한테 받는다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간병인을 잘 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성들만 손 들어보세요. 누구에게 간병을 받을 것 같으세요? 자, 딸 손 들어보세요. 네, 네, 한 6, 7명 손 드셨습니다. 네, 따뜻합니다. 네, 아주 축하드립니다. 계속 손 들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아들, 한 분, 두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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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리시고요. 잠깐 약간 충격적이죠. 보통은 한 명도 없는데 오늘 두 분 나타나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좋은 아들 두셨습니다. 아주 좋은 아들. 그 아들은 분명히 서울대 안 다녔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직장이 아닐 거예요. 그죠? 사랑스러운 내 새끼일 거예요. 아시죠? 농담. 그죠? 나라의 자식, 장모의 자식, 사랑스러운 내 새끼. 아시죠? 그죠? 예. 괜찮아요.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거의 사랑스러운 내 새끼 수준이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양원.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죄스럽다 생각하고 자기는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희한해요. 부모를 모신 마지막 세대. 자식은 결혼까지 시킨다. 해놓고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퍼부어 놓고서는 내 노후는 맡기지 않아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나라의 부모가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의 부모가 자식 결혼 자금까지 1억씩, 2억씩 주면서 5천만 원씩 주면서 대학 학비 다 물어주고 결혼 자금 다 주고 노후 준비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돈을 1억 천금을 버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민족이죠. 하여튼 뒤죽박죽이. 여러분이 자식한테 결혼 자금을 주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여러분까지 끝이에요. 제까지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줄래요?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가난하니까. 이제는 뻥튀기 할 수 없는 세대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아파트로 뻥튀기 이렇게 좀 하셨잖아요. 이제 여기는 뻥튀기 할 방법이 없는 진짜 이를 악물고 회사를 다녀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가난하거든요. 선진국 아이들은 가난해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시는 중장년층들은 뭔가 한몫을 지었단 말이에요.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나 사업이 잘 되고 하면서 탁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안 된다, 이게. 특히 한국은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되는데 우리는 더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창의적인 국가, 창업을 강조, 신규 고용의 80%가 벤처회사로부터 일어나는 미국. 우리는 벤처를 차리지 않는 한국. 그러니까 일자리는 전부 그냥 제도적인 거, 규정적인 거, 깔끔한 회사를 좋아하잖아요. 이런 직업들은 딱 묶여있는 직업들은요, 교사 뭐 등등등의 공무원 등등의 직업은 조금만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어쩌고 하면 확 잘리거든요. 그런 딱 제도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은 많이 잘리거든요. 항상 세상이 변화하면 맨 먼저 잘리는 사람들이 사무직군들. 그죠? 딱딱딱 정해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고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난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의 간병을 부인이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고 나서 부인 역시도 요양을 스스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손만 들지 마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